안녕하세요. 차명석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장에 52주 신고가 다시 한번 좀 갱신이 돼준 흐름이에요. 일단 우리 주주분들 너무 축하드리고, 제가 늘 이런 구간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우리는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이면서,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에 투자를 한 거지만 궁극적으로는요, 이 산업의 방향성에 투자를 했다. 그리고 이 원전이란 시장이 현재 어떤 상황이죠? 사이클이 왔다라고 좀 표현을 많이 하고 있죠. 저는 두산 에너빌리티를 표현할 때 항상 이 삼성전자를 많이 표현을 하고 있어요. 삼성전자 지금 사이클이 왔기 때문에 결국에는 반도체가 데이터 센터에 수없이 필요하기 때문에 매출로서 그 흐름을 만들어주고 있다.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도 원전 사이클이 왔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당연히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전 사이클에 투자를 했다. 원전이라는 게 과거에 이제 70년대에서 80년대에 지어졌던 원전이 이제 대다수입니다. 하지만 대다수가 이제 노후화가 됐고, 이게 실제로 2030년부터는 해체도 진행이 돼야 돼요. 그만큼 원전의 사이클 점점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 가속화가 근데 이런 방향성에 대한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사이클이 가속이 붙으면서 올라가죠. 그렇다는 건 앞으로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의 매출 역시도 가속이 붙으면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일단은 최근에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26년에 대한 가이던스가 발표가 됐습니다. 수주잔고와 매출에 대한 내용이 여기 두산 에너빌리티 IR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많아요. 영업이익률을 보시게 되면 어때요? 24년, 25년에는요, 고작 3%대였는데, 예상치긴 하지만 2030년에는 무려 10%의 영업이익률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매출, 영업이익, 가속이 붙으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산업이고요. 요거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AI 확산의 데이터 센터가 투자가 2030년까지 3조 달러, 3조 달러 얼마죠? 무려 4천조에 육박을 합니다. 4천조가 넘어가는 금액이 오로지 데이터 센터에 투자가 된다. 이거 무슨 말이죠? 당연히 삼성전자가 만들어내는 반도체가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야겠죠.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전력이 당연히 필요할 수밖에 없다. 단기적인 이슈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결국에는 방향성에 투자를 한 거기 때문에 결국엔 갈 수밖에 없다. 다만 우리는 이제 공부하는 투자자로서 좀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 싶어요. 우리가 난 우량주에 샀으니까 이제 앞으로 그냥 올라갈 거니까 끝. 이게 아니에요. 전 화분에 좀 비유를 하고 싶거든요. 화분. 화분으로 샀다라고 해서 이게 끝이 아니죠. 물도 줘야 되고요. 얘가 어디 아프면은 약도 줘야 되고 영양제도 줘야 되고 신경을 써줘야지만 얘가 잘 자라죠. 그렇죠? 이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당연히 이런 뉴스들을 통해 다 아실 거예요. 체코에서도 추가적인 원전 2기를 한국과 협상할 확률이 매우 높아지고 있죠. 이것도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한수원이 일단은 수주를 해놨기 때문에 우선 협상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2기가 진행이 된다라면 한수원에서 계약을 할 확률이 매우 높다. 그러면 당연히 두산 에너빌리티도 매출이 이어지겠죠. 그렇죠? 근데 메인은 사실 요거죠. 미국 진출. 근데 요것 또한 시간 문제다. 그러니까 이런 요소들이 실제로 시장에서 원전 섹터에 대한 흐름으로 반영이 되고 있고요. 이런 리포트들이 계속해서 나와준다라는 거는 뭔가 원전에 대한 시장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구나라고 해석이 되셔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52주 신고가도 가볍게 돌파를 해주는 모습. 이런 기술적인 분석 플러스 시장 상황.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요소들을 제가 앞으로 영상에서 계속해서 다뤄드리니까 오늘 역시도 이런 차트적인 부분, 기술적인 부분도 당연히 중요한데 거시적인 관점, 그렇죠? 그다음 플러스 원전 시장의 흐름들, 이런 것들을 다 같이 종합적으로 판단해보자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말인 만큼 좀 여유 있게 많은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결국엔 두산이 가야 되는 이유를 우리가 공부해보는 시간이니까 집중해서 시청해주시고 바로 시작해볼 건데 요거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좋아요, 구독, 이왕이면 시작 전에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영상을 제작하는 입장에서 좋아요, 구독이 좀 많이 눌려야 우리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이 도움이 되셨구나 라고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정말로 도움이 되셨더라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댓글창에는요 많은 분들 볼 수 있게 이렇게도 52주 신고가 위치에서 개인분들은 매도를 했어요. 다시 한번 박스 상단으로 레벨업이 된 구간입니다. 지금 팔 이유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 볼 수 있게 매도 금지라고 댓글창 적어주셔도 좋고요. 축제도 좋을 것 같습니다. 축제가 사실
본격적으로 시작도 안 했어요. 자, 미국 시장이 열리면서 두산 에너빌리티의 수주가 이어진다라면요, 정말로 축제가 시작이 될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축제가 언제부터냐라고 말씀드리면, 이거는 기간을 제가 딱 잡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요 라인 같아요. 정말로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하는 그 시점부터는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삼성전자처럼 갈 수 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 볼 수 있게 댓글창 매도 금지 혹은 축제라고 적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자, 바로 시작해 볼게요. 일단 요거를 제가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제가 아까 증권사 리포트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온다라는 부분을 강조드렸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자, 하나증권을 시점으로 2월 13일부터 리포트들이 나왔는데, 그 전에 증권사 마지막이 언제죠? SK증권에서 11월 말이 마지막이었어요. 거의 3개월가량 리포트들이 없었어요. 근데 최근 들어 갑자기 리포트가 쏟아져 나온다? 그만큼 시장의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종목, 즉 섹터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를 좀 말씀드리는 이유가, 자, 삼성전자도 보시게 되면요. 삼성전자가 본격적으로 상승한 구간이 작년 9월부터죠. 9월부터 슈퍼사이클이 왔다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자, 그때부터 리포트들이 수도 없이 쏟아져 나왔어요. 지금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자, 이렇게 리포트들이 거의 일주일 단위로 증권사별로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게 9월 달부터 계속 이런 현상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건요, 그만큼 삼성전자의 관심이 시장에서 높다. 즉, 메모리 반도체 섹터의 흐름이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반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두산도 마찬가지죠. 리포트들이 목표가 상향으로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나오다 보니까 어때요? 52주 신고가를 가볍게 넘어서 줬고, 자, 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차트의 특성상 뭐가 있죠? 이렇게 박스를 만들어내고 한번 주가를 들어 올리고, 어때요? 박스 상단을 지지해줬어요. 그리고 제가 단기적으로는 박스가 이렇게 형성이 됐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나서 이 박스의 상단을 지켜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근데 여기서 주가가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올 수도 있지만, 일단 패턴상, 자, 이 상방 라인, 박스 상단을 지켜줄 수가 있다. 목표 주가가 상향이 됐어요. 얼마까지 나왔죠?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최근에 가장 좀 높게 나왔던 게 하나증권에서 16만 5천 원이 나왔네요. 그다고 신한에서도 15만 7천 원. 지금 현재 위치에서 대략 한 50%에서 60% 정도는 더 올라갈 수 있는 라인. 근데 이 가격이 얼마예요? 15만 원 위가? 자, 맞습니다. 역사적 신고가 위로 목표 주가가 형성이 됐다라는 게 포인트죠. 자, 이 말은요, 조만간 갈 수밖에 없다. 조만간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게 단순히 차트적인 흐름들, 이런 패턴을 보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죠. 제가 뭐라 그랬죠? 이 모든 것들을 확인하셔야 된다. 차트 중요하죠. 결국엔 이 차트가 투자자들의 심리를 나타낸다라고 좀 말씀드렸잖아요. 자, 요거예요. 이 구간을 넘어가는 순간 모든 시장 참여자들이 이 두산 에너빌리티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단타 하시는 분들은 이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차트를 보는 이유가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단타 하시는 분들은요, 이것 때문이에요. 시장 참여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구간, 그게 바로 52주 신고가, 거기에 역사적 신고가면 더 땡큐죠. 자, 이런 위치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자, 돌파하는 순간 이런 강력한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것도 외워두시면 좋아요. 최근에 원전 섹터에서 이런 흐름이 나왔던 종목이 하나 있죠. 바로 위에요. 우리기술. 자, 얘도 보시게 되면요, 이 라인을 어때요? 갭으로 시작을 했어요. 자, 이럴 때는요, 원전 섹터의 흐름이 좋다라고 판단됐을 때, 이슈가 있다라고 판단되면 이런 거 시초가 베팅하시면 좋습니다. 차트를 보는 이유가 바로 이런 요소들 때문입니다. 자, 이 위치를 돌파해주면서 갭으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얘가 이 위치가 어떤 위치예요? 역사적 위치는 아니에요. 52주 종가 위치였어요, 얘도. 그렇다 보니까 이런 강력한 흐름이 이어졌다. 두산 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죠. 자, 이렇게 돌파를 하면서 강력한 수급, 아마 프로그램 수급이 강했죠. 프로그램 수급은 외국인이다. 거기에 개인들의 매도수가 이어진다. 자, 개인들의 매도수는 뭘로 확인하죠? 자, 단순하게 이걸로만 판단하시는 게 아니라 요걸로 보시면 좋아요. 거래원에서 이런 키움증권의 흐름들, 이런 것들을 보시고 판단하시면 좋죠. 결국엔 두산 에너빌리티 역시도 주포는 외국인입니다. 또 외국인의 수급이 좋아야지 흐름을 이어갈 수 있다.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도 특이점이 하나 있었죠. 바로 이렇게 봤을 때, 자, 에이펙 회담 때 작년 10월 말이죠. 뭔가 원전에 대한 얘기가 뜨뜻미지근했어요. 그러면서 주가가 하락을 하죠. 자, 이 구간에서 뭐가 있었죠? 강력한 공매도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주가에 힘이 없었어요. 자, 요거를 뭘로 할 수 있죠? 요걸로 할 수 있죠. 대차 잔고. 자, 실제로, 자, 이게 10월 말이죠.
10월 말 기점으로 대차 잔고가 증가를 합니다. 그만큼 공매도가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그리고 나서 1월을 기점으로 어떻게 돼요? 대차 잔고가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었어요. 근데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본격적인 상승이 나왔던 게 요 구간부터예요. 1월 달부터. 대차 잔고가 급속하게 줄어드는 구간부터 이렇게 상방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실제로 공매도 세력들이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 흐름을 보여주죠. 자, 이 기간을 한번 보시게 되면요. 요게 한 11월 달부터 12월 중순까지의 이제 공매도 매매 비중을 한번 볼게요. 대다수가 최소 4% 이상인 날이 굉장히 많아요. 자, 매매 비중이라는 건 하루 동안 거래됐던 거래량 중에 4%라면 100주가 거래되면은 4개의 주식이 공매도가 실제로 진행이 된 거죠. 근데 어떤 날은요, 거의 20%가 공매도예요. 어마어마하게 공매도가 들어온 거죠. 여러분들 공매도 기준으로 이렇게 설정하시면 됩니다. 4% 이상 연속된 공매도가 진행이 된다? 이러면 실제로 공매도 세력들이 개입을 하고 있구나라고 판단하시면 좋습니다. 최근엔 어때요? 공매도 매매 비중이 확실히 줄었어요. 물론 중간중간 6% 이상, 7% 이상 나오는 날도 있지만 대다수가 2% 미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공매도 세력들이 약해졌고 실제로 대차 잔고 보시는 것처럼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는 공매도가 실제로 크게 개입하고 있지는 않구나. 그리고 이미 시장에서도 좋은 호재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가 있었죠? 체코 원전 설비 실제로 수주를 했다라는 건 이미 다 아시죠? 자, 그리고 요거 김정관 장관이 요런 얘기도 언급했다라고 합니다. 자, 두코바니 556호를 한수원이 수주를 했는데 추가적인 2기를 체코에서 진행을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수원이 우선 협상권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유리하게 수주를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수원이 수주하면 당연히 두산 에너빌리티의 수주 잔고가 늘어날 확률이 매우 높겠죠. 자, 이런 요소들이 계속해서 두산 에너빌리티의 목표 주가 상향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자, 궁극적으로는 요거 같아요. 미국 시장에 대한 진출. 자, 요게 가장 핵심인 건데 조만간이 아닐까 싶어요. 시간 문제고요. 자, 요 내용은 사실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 관련된 내용을 작년 상반기, 하반기 때부터 매번 외쳤던 내용이네요. 자, 원전을 다룰 수 있는 나라, 미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일본도 있는데, 자, 전부 다 어때요? 미국은 시공이 불가능하죠. 설계만 가능한 나라. 자, 프랑스가 가장 우리나라와 기술력이 우위에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러시아와 중국은 당연히 미국에 원전을 지을 리는 없겠죠. 그렇다면 이제 한국과 이제 프랑스가 있는데, 자, 프랑스는 핀란드에 원전을 지으면서 굉장히 시공기간, 공사기간이 딜레이가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신뢰도가 좀 없어진 상황. 근데 한국은 이미 좋은 선례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렸죠. 자, UAE. 자, 아랍에미리트의 원전 4기를 동시에 진행하면서 완벽하게 공사기간을 맞췄다라는 요 포인트. 요것 때문에 우리나라 원전이 굉장히 국제시장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내용이 나오네요. 교보증권에서도 자, 한국원전 경쟁력은 예산 내 적기 시공에 있다. 자, 예산 내 적기 시공이 왜 중요하냐면요. 자, 원전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보통 한 번 시공 공사가 들어가게 되면요. 10년은 최소 걸린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 기간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해당 국가에서 정권이 바뀔 수도 있고 정권이 바뀌게 되면은 비용 처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약속된 공기 내에 시간을 맞추기가 굉장히 빠듯한데 자, 한국원전은 예산이 늘어나지도 않고 시간도 딱 맞춰서 해준다라는 요 장점, 요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나라 원전이 굉장히 경쟁력이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결국에는 AI 데이터, 전력 수의 예상, 요거인데 자,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죠. 2030년까지 4천조가 데이터 센터에 투입이 된다라면은 앞으로의 필요한 전력량이 계속해서 어마어마하게 증가를 할 수밖에 없다. 그 중심에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있을 수밖에 없다. 당연히 대형 원전. 자, 원전이 있지만 또 뭐가 있어요? 자, SMR 같은 경우도 이제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전용 공장을 만든다라고 해요. 요게 3월 달부터 이제 본격적인 자금이 투입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요거 관련된 내용이 또 나오면서 원전 섹터의 흐름을 도와줄 수 있다. 또 뭐가 있죠? 가스터빈. 제가 늘 가스터빈을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이유 뭐가 있었죠? 자, 원전은요 10년 이상 걸리는 굉장히 긴 프로젝트예요. 네, 가스터빈이 들어가는 건 어디죠? 복합 화력발전, 즉 화력발전소에 들어가다 보니까 화력발전소는 보통 빠르면 2년, 길면은 4년 이 안에 어느 정도의 공사가 완료될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수주 잔고를 늘릴 수 있고 매출을 올릴 수 있는 포인트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가스터빈의 행보 역시도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강조드렸고, 자, 요걸 한번 봐볼까요? 이번에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IR 자료. 자, 수주 잔고 당연히 늘어나겠죠. 예, 계속해서 데이터 센터 늘어나면은 원자력 역시도 필요한 상황. 그래서 자, 2030년까지 수주 잔고가 25년 대비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나게 되는 거고요. 근데 이것도 늘어나는 게 중요하지만 결국에 이게 중요하죠. 영업이익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24년, 25년에는요. 영업이익률이 4%가 안 됐어요. 근데 2030년에 거의 10%에 육박을 하죠. 영업이익률이 2배가 넘게 상승을 한다. 자, 이 말은요. 똑같이 100조를 수주를 했는데, 자, 이때도 100조 수주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때는 영업이익률이 3.3%. 그러면 실질적으로 영업이익금은 3.3조가 되죠. 근데 자, 이때는 9.9%가 되면 얼마죠? 거의 10조의 영업이익을 발생시킨다. 근데 단순 매출만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3배 이상의 돈을 버는 효과가 나는 거죠. 그만큼 영업이익률이 증가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요. 결국엔 고부가가치 사업을 하게 된다는 거죠. 실제로 하이닉스 역시도 최근에 주가 좋은 흐름이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요거죠. 영업이익률이 폭발적으로 말도 안 되게 증가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만큼 수요가 많아지고 공급이 부족한 소위 말해 쇼티지 현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자, 가스터빈에 대한 쇼티지 현상은 이미 작년 3월에서 4월부터 진행이 됐던 얘기들이에요. 근데 요거를 우리 두산에너빌리티가 본격적으로 사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만큼 앞으로 매출 기대감이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2026년과 2030년에 대한 비교를 했을 때 영업이익률, 영업이익 금액을 비교했을 때 어때요? 금액적으로 환산을 하게 되면요. 거의 200%에 가까운 상승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는 건 주가가 당연히 요거에 대한 반응을 할 수밖에 없고, 자, 말씀드린 것처럼 두산에너빌리티 목표 주가가 이미 역사적 신고가를 넘어섰죠. 자, 이 말은 곧 삼성전자처럼 이 슈퍼사이클에 대한 기대감이 앞으로 주가로서 반영이 될 수밖에 없다. 아시겠죠? 절대로 매도하지 마시고 좀 버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구간 힘들게 버텼는데, 자, 이런 구간에서 팔면 억울하잖아요. 자,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의 특성상 제가 뭐라 그랬죠? 아까 이제 박스가 형성이 되고, 자, 박스 상단은 이제 지지해준다는 얘기도 좀 언급을 드렸었는데, 자, 이평선 기준으로 볼까요? 결국에는 이 60일 이평선을 타고 간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60일 이평선이 무슨 선이죠? 실적선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자, 분기 매출은 이제 3개월 단위로 나오다 보니까 어때요? 60일 이평선이라는 건 영업일수 기준으로 한 달이 20일이잖아요. 즉 3개월을 뜻하는 거다 보니까 보통 3개월 단위로 우리 두산에너빌리티가 이 60일 이평선을 타고 올라간 흐름, 이런 것들에 대한 기술적 분석도 유추가 가능하고요. 이것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은 게 보통 주도 섹터, 메인 섹터의 대세 상승주의 특징 10주선, 이게 주봉상에 10주선을 타고 간다. 보통 10주선 이탈해도 금방금방 회복을 해주는 모습 보이시죠? 그래서 이 10주선이 이탈이 되지 않는다라면은 두산에너빌리티 계속해서 흐름을 이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혹시라도 나중에 조정이 나왔을 때 이 10주선 부근에서 추가 매수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기법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추가 매수 타이밍을 잡는 기준점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실제로 삼성전자도 보시게 되면요. 삼성전자의 주봉이에요. 어때요? 삼성전자도 본격적인 상승 랠리가 나왔을 때 10주선에서 시작을 했고요. 조정이 나왔을 때도 10주선을 지지받고 올라가요. 최근에 워낙 주가 흐름이 강하다 보니까 이격이 좀 많이 벌어졌습니다. 이격이 많이 벌어졌다는 건 우리가 주식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보통 수렴과 발산을 반복하면서 주가가 움직인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두산에너빌리티도 보시게 되면요. 자, 이평선 결국 이렇게 발산이 됐어요. 이격도가 벌어졌죠. 그리고 나서 장기 이평선을 121선을 제외하고는 다시 한번 60일 이평선과 단기 이평선 역시도 수렴을 합니다. 자, 근데 이때도 다시 한번 벌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다시 한번 60일 이평선이 수렴을 하죠. 그리고 나서 최근에 다시 한번 좀 발산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 일단 앞전 사례를 비춰봤을 때 계속해서 당분간은 상승 랠리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 왜 그렇죠? 아직 단기 이평선들이 벌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벌어질 수 있는 흐름까지도 간다라면은 단기적으로는 여기가 이런 흐름이 나왔을 때 단기 고점을 형성할 수 있다. 이런 것까지 단기 매매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두산에너빌리티
단타하지 마셔라 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뭐라 그랬죠? 결국엔 방향성, 자, 원전 산업에 대한 투자를 하신 거다 보니까 우리가 좀 두산에너빌티 같은 경우는 롱텀으로 중장기 투자 포트로 가져가셨으면 더 좋은 결과가 있을 수밖에 없다. 조금 여유 있게 보더라도 그나마 제가 기준점을 말씀드리면 저는 역사적 신고가. 근데 여기 돌파하면요, 어디까지 갈지 몰라요. 우리가 그 구간까지는 좀 참고 인내해보자. 혹시라도 원전 관련 좋은 뉴스 혹은 악재 앞으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올 건데, 이런 내용 제가 앞으로도 꾸준하게 영상을 통해 다뤄드릴 거니까 앞으로도 꾸준한 시청 부탁드리고, 꾸준하게 시청해 주시려면 뭐가 필요하죠? 그쵸? 좋아요, 그 다음에 구독이 필요하죠. 자, 아직 안 눌러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제가 이어서 우리 두산에너빌리티 주주분들을 위해서 또 선물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자, 주식하는 사람들한테 선물은 뭐죠? 종목이죠. 자, 예상 수익률 먼저 말씀드려 볼게요. 500%가 예상이 되는 종목인데, 제가 뭐 차트가 좋아서, 느낌이 좋아서 500% 갈 것 같아요. 그게 아니에요. 결국엔 종목이 올라가려면 이유가 있어야 되고, 그 이유와 명분을 한번 말씀드려 볼 테니까 내용 들어보시고 괜찮으시면 소액은 한번 매수해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런 뉴스들이 나와요. 무상증자가 활발하다. 자, 무상증자를 쏜다. 자, 이런 기사들이 실제로 나오고 있고요. 자, 네이버에서 무상증자 검색만 하셔도 이렇게 CK솔루션 무상증자, 뭐 루닛도 무상증자를 했네요. 자, 삼양의 C캠도 무상증자. 자, 이런 식으로 시장에서 무상증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요, 무상증자는 기본적으로 주주하는 정책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얘만 나와도 100% 이상의 상승이 나오는데, 자, 얘가 종목이 많아지면 어떻게 되죠? 테마가 형성이 되죠. 자, 테마가 형성이 되면은 100% 가는 종목들이 1000% 이상 가는 상황이 만들어지죠. 실제로 1000% 이상 간 종목의 사례를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HLB 바이오스텝이라는 종목인데, 자, 이 종목이 과거에 무상증자 대장주였죠. 자, 1등주였고요. 그 결과, 자, 저점에서 무려 1300%의 상승을 보여줬고, 점상을 3번, 상한가를 또 3번. 자, 6일 동안 6연상을 갔어요. 그만큼 강한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재료인데, 자, 무상증자만으로도 간 게 아니라 여기에 테마까지 더해지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1000% 이상의 상승을 보여줬다. 현재 시장 상황을 고려했을 때 충분히 우리가 무상증자 테마를 한번 추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종목 역시도 무상증자가 예상되는 종목입니다. 근데 아무 종목이나 무상증자를 하는 건 아니에요. 보통 유보율이 높은 종목들이 무상증자를 진행을 하죠. 유보율 많이 들어보셨죠? 자본금 대비 자산이 얼마나 있는지를 표현한 게 유보율인데, 자, 유보율이 높다라는 건 자산이 많다, 그리고 돈을 잘 버는 기업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주주환원 정책인 무상증자가 가능한 거죠. 자산도 많고 돈도 잘 번다. 어떤 기업이죠? 높은 확률로 대기업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대기업의 유보율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 두산에너빌리티도 대기업이죠. 자, 두산에너빌리티의 유보율 몇 프로죠? 프로. 굉장히 대기업치고 낮은 수치입니다. 자, 다른 대기업 뭐가 있죠? 자, 현대차 봐볼까요? 자, 현대차 같은 경우는 대략 한 7200%, 한 7300% 가까이 되는데, 사실 얘는 뭐 두산에너빌리티보다 높은 편에 속하지만 제가 준비한 종목에 비하면 얘도 굉장히 낮은 편이에요. 자, 제가 준비한 종목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이 종목의 유보율 몇 프로죠? 75,000%죠. 방금 보신 현대차 대략 한 7200% 됐죠? 근데 얘는 무려 현대차의 13배 이상이 되는 것 같아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유보율이죠. 자, 이론적으로 유보율이 500%만 되더라도 요거 무상증자 5대1이 가능하죠. 근데 얘는 75,000%예요. 자, 이렇다면 기업에서 마음 먹고 진행한다라면 30대1도 가능하죠. 이렇게 진행된다? 최소 2000% 이상의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데, 제가 지금 시점에서 2000% 갑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죠. 다만, 자, 500%면 5대1이 가능한데 75,000%면 우리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도 충분히 5대1은 가능하다. 그래서 제가 예상 수익률을 500%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린 거였습니다. 충분히 이제는 납득이 되실 것 같은데, 자, 무상증자 사례를 한번 보여드리자면요. 자, 요 텔콘 RF제약 같은 경우가 무상증자 진행했던 게 2대1이었습니다. 2대1 진행하고 저점 대비 330% 갔거든요. 자, 온코닉 테라피틱스라는 종목도 얘가 진행했던 무상증자가 3대1이에요. 3대1 진행하고 얘는 저점 대비 300% 가졌고, 자, 아까 대장주 언급드렸죠? HLB 바이오스텝. 자, 이 종목이 진행했던 무상증자는 8대1, 얘는 좀 많이 했죠. 하고 1300% 가졌습니다. 근데 제가 준비한 종목도 이거보다 더 갈 수 있어요. 2000% 가능하죠. 가능은 하지만 제가 뭐라 그랬죠? 보수적으로 접근하자. 근데 보수적으로 접근해도 예상 수익률이 몇 프로였죠? 500%였어요. 자, 이 정도면 우리가 충분히 베팅은 해볼만 하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분들을 위한 거니까 두산 에너빌리티 전량 매도하시고 한번 진입을 해보시죠. 자, 이런 말씀 드릴 수는 없죠. 자, 두산 에너빌리티 중장기 포트예요. 여유있게 들고 가시길 권유드리고 있고요. 다만 이 종목 역시도 예상 수익률이 500%면 우리가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소액은 한번 베팅해보자. 자, 소액이라 함은 그래도 한 500만원 정도 진입을 해보시면 예상 수익률이 500%니까 자, 얼마 가능하죠? 예, 3천만원이 가능하죠. 실제로 요거 수익 나시면요. 자, 상황에 따라서 두산 에너빌리티에 다시 한번 추가 매수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의 포트 구성 강력 추천드리고 우리가 기간적인 측면도 고려를 해야 되겠죠. 자, 얼마 정도가 좋을까요? 한 1년? 너무 길어요. 자, 6개월은 어떤가요? 6개월도 사실 너무 길어요. 자, 이 정도면 제가 애초에 가져오지도 않았겠죠. 자, 이 종목 보시면 답이 나오죠. 일단 시장만 된다라면 발동만 되면 어때요? 자, 점상을 3번, 상한가를 또 3번. 자, 6일 동안 6연상을 간 종목입니다. 그만큼 단기적으로 승부가 가능하다. 그렇죠? 근데 전 개인적으로 조만간 공시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시장 상황이 그렇습니다. 시장 상황이 어때요? 자, 이렇게 무상증자가 활발하다는 기사가 실제로 나오고 있고요. 하나만 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 개의 기사가 나오고 있고 네이버에서 검색만 해보셔도 무상증자 종목이 계속해서 보이실 겁니다. 자, 이 말은 즉슨 세력들이 이 상황을 이용할 수밖에 없겠죠. 왜 그렇죠? 자, 무상증자 그냥 100% 보낼 수 있는 거 테마로 보내면 1000% 보낼 수 있어요. 세력 입장에서 너무나도 좋은 환경입니다. 당연히 이거 이용해야겠죠.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우리가 공시가 나오기 전에 이런 구간 진입해서 이거 한번 노려보자 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만큼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소액은 제가 강력 추천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뭐 인생을 바꿔드리겠습니다 이런 말 한 적 없어요. 자, 전재산 투자하세요 이런 말 한 적 없어요. 이런 분들은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 리스크를 감내하신다라면은 소액은 강력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자, 상단에 제 개인 번호예요. 010-2809-2562. 자, 이쪽으로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분들을 위한 거니까 두산이라고 두 글자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자로 두산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이렇게 안내 드릴 거예요. 자, 종목명이 어떤 거지, 매수가는 어디서 진입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자, 간혹 이러신 분들 있죠. 공시 보고 진입하면 안 돼요 하시는데, 자, 공시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점상으로 가죠. 자, 애초에 이런 구간에선 진입이 안 되고요. 자, 여기서 진입되나요? 여기 5연상 자리예요. 무서워서 못 들어가죠. 근데 신기한 건 이런 구간에선 진입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 우리 구독자분들은 이런 거 이제 그만하시고 우리는 시장 상황을 알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구간 공시가 나오기 전에 진입해서 이거 한번 대박 노려보자 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2월 21일 토요일이죠. 아마 영상을 보고 있으시다면 아마 저녁 시간 전후실 것 같아요. 시간은 상관없습니다. 자, 지금 영상을 보고 있으시다면 바로 상단의 번호 010-2809-2562 이쪽으로 이 두산이라고 두 글자 문자로 남겨주시면 제가 주말 사이에 순차적으로 좀 안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안내 받아보신 분들은요, 돌아오는 정규장 우리 월요일이죠. 자, 월요일 정규장에는 꼭 진입을 해보셔라 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왜 그렇죠? 공시가 조만간 나오면요, 이거 날아갑니다. 우리 이 내용 알았는데 공시 나오고 이거 구경만 하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구간에 꼭 진입을 해보자 라고 강조 드리겠습니다. 자, 상단에 있는 번호 좀 누르시기 번거로우신 분들은요, 자, 요거 이용하시면 돼요. 영상 하단에 보시면 더보기가 있습니다. 이 더보기 누르시게 되면 요 파란색 링크 나오는데 이상한 링크 아니에요. 안심하시고 누르셔도 되고요. 대신 요 링크 이용하실 거면은 핸드폰에서 눌러주셔야 됩니다. 핸드폰에서 눌러주시면 자동으로 이 문자를 보내는 창으로 이동을 할 거고, 이 문자 보내는 창에 상단의 번호가 이미 입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해주셔야 되는 거 뭐가 있죠? 두 글자.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분들을 위한 거니까 두산이라고만 두 글자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자 남겨주시면요, 제가 순차적으로 주말 사이에 꼭 안내를 드려올 테니까 돌아오는 정규장 우리 월요일에는 꼭 진입을 해보자 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다시 두산 에너빌리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결국엔 시장의 흐름이 원전 섹터로 자금이 몰리고 있다는 건 아실 거예요. 근데 결국 얘가 올라가는 이유는 단순히 차트가 좋아서 앞으로 갈 거기 때문에 올라간다라기보다는 뭔가 진행되는 것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죠. 자, 이렇게 체코 관련된 내용 긍정적인 요소들도 등장을 하고 있고요. 자, K원전 결국에 미국에 진출을 할 수밖에 없는 흐름들, 이게 이미 작년부터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거는 맞지만 이제는 가시권에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한전 기술이죠. 한전 기술이
자, 우리나라 김정관 장관이 뭐라 그랬죠? 미국의 대미 투자 관련해서 EPR 1400이죠. 요거를 가지고 우리나라가 원전을 지어주겠다라는 미국에 제안을 했다고 하죠. 자, 요런 요소들 결국에는 진행 과정에서 계속해서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를 끌어올릴 수밖에 없다. 실제로 이런 기대감, 여기서는 기대감으로만 주가가 올라간 거예요. 자, 이런 구간이 조만간 나올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상승 랠리에서는요, 충분히 요 구간, 역사적 신고가 돌파가 가능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 삼성전자 부러워하실 필요 없어요. 자, 삼성전자 다음은 결국 두산이다. 그쵸?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여기 이 모든 것들이 AI에서 파생된 거고요. 자, 데이터 센터가 지어지는 과정에서, 데이터 센터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만들어내는 이 반도체가 당연히 들어가겠죠. 그 실적을 바탕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라가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데이터 센터에서 반도체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대략 17%, 나머지 한 80%, 83% 남았잖아요. 이 중에 절반인 40%가요. 전력 인프라예요. 그만큼 전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게 여기서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주가 결국에는 실적이 바탕이 되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두산 에너빌리티 역시도 조만간 삼성전자처럼 올라갈 수밖에 없는 흐름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무조건적으로 홀딩 관점, 홀딩하시고 매도 금지하셔라. 댓글창 많은 분들 볼 수 있게 매도 금지라고 적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할 건데요. 오늘 영상 정말 도움이 되셨더라면 마지막으로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댓글창에는 축제, 매도 금지 아무거나 좋습니다. 축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역사적 신고가 조만간이에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미 증권사 리포트들이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한 목표가를 내놓고 있어요. 자, 이게 시사하는 바가 크겠죠. 앞으로 원전 섹터가, 자, 우리나라 주도 섹터가 될 수밖에 없는 흐름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증권사 리포트들이 계속해서 나온다라는 건요, 그만큼 원전이 메인으로 가고 있다라고 해석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은 무조건적으로, 자, 최근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도하시는데 적어도 영상을 봐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은 매도하지 말자. 언제까지요? 최소 역사적 신고가까지는 우리 돌파해보자. 근데 이거 돌파하는 순간 어디까지 갈지 몰라요. 제가 고점이 여기입니다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말도 안 되죠. 하지만 여러 가지 시장 상황들, 제가 뭐라 그랬죠? 차트 중요해요. 차트 당연히 봐야 되고요. 두 번째, 시장 상황. 결국 이게 재료예요, 재료. 결국에는 미국 시장이 어떻게 진출되고 진행이 되느냐, 이런 것들이 이 주가에 반영이 되는 거고요. 세 번째는 결국 수급이죠. 자,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가 들어오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흐름이 만들어질 거기 때문에 우리는 또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도 계속해서 추적 관찰을 해보자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내용들 앞으로 영상을 통해 꾸준히 다뤄드릴 거니까 꾸준한 시청 부탁드리고 꾸준하게 시청해 주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맞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댓글창 축제 매도 금지 아무거나 적어주시고 많은 분들 볼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즐거운 주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